네, 여러분. 자, 오늘 네트워크 보안 중급 1의 마지막 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3교시 때 잠깐 에러가 났던 게 이거였었죠. 이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면서 이게 테스트하면서 이 앞뒤에 주피터 노트북은 이 번호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번호가 이제 해당되는 쉘의 몇 번째에 이거를 실행했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테스트할 때는 이 앞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막 만들면서 앞뒤에서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함수 자체가 이미 이전에 실행됐던 함수가 있어서 그때는 에러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에러가 나왔었어요. 자, 한번 지금은 또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하면은 지금은 에러가 안 나오죠. 지금은 에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 앞서 타임에서 제가 쉬는 시간에 제가 이게 동작을 한번 실행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의 동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쉘에다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파일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하면 자, 에러가 나왔죠? 에러의 이름이 뭐냐면은 get max min이라고 하는 게 not defined, 아직 디파인이 안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봐봐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그랬죠. 순서대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이 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딱 해석을 해 나가는데 여기 와서 이 함수를 딱 호출하려고 보니까 이 함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는 건 이 함수는 뒤쪽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아직 얘가 이 함수를 해석할 때는 이 함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함수를 이 앞에서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아무런 이상 없이 동작을 했죠. 자, 그럼 이걸 잘 보죠. 아까 본 것처럼 get max min에서는 sort 함수를 이용했어요. sorted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온 데이터 리스트를 작은 숫자에서부터 큰 숫자로 소팅을 했어요. 소팅을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큰 수예요. 그래서 -1이고 가장 앞에 있는 게 가장 작은 수예요. 그래서 인덱스 0. 그래서 -1 인덱스가 있는 게 가장 큰 수고 0번에 있는 인덱스가 가장 작은 수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이 콤마를 통해서 어떤 변수에 집어넣어주면 이 변수는 튜플이 돼요. 튜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린터를 해봤더니 이렇게 튜플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소가로 안에. 그리고 앞부분에 들어있는 게 가장 큰 수고 뒷부분에 있는 게 가장 작은 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리턴하기를 이 튜플을 이제 리턴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동작한 건 아니에요. 요 함수가 이제 동작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요 함수가 이제 동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L에 이런 예제값을 넣어주고 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이 리턴한 값을 여기 i에다가 수신을
받았죠. 리턴을 받았죠. 그리고 이 RE를 프린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부에서 프린트했던 요거, 즉 내부에서 프린트한 7010 요거랑 바깥에서 프린트한 7010이 같이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인 거죠. 자, 근데 요 함수를 만드는 건 꼭 요 하나 방법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또 다른 얘가 sorted가 아니라 이번에는 요거를 이용했어요. sort 메서드를 이용했어요. 메서드. 메서드를 이용한 거예요. 요거는 즉 여기 함수에 보면은 가지고 들어온 데이터 리스트 점 sort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 리스트 자체를 소팅한 거예요. 아까는 데이터 리스트 자체를 소팅한 게 아니었죠. 데이터 리스트를 소팅한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를 소팅한 결과값이 리턴해 가지고 템프L에다가 전달을 해줬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지고 들어왔던 데이터 리스트 자체를 소트를 한 거예요. 소팅을. 뭐 소팅 자체는 똑같아요. 작은 값에서부터 가장 큰 값으로. 그래서 가장 큰 값이 가장 마지막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가장 작은 값이 가장 앞부분에 있으니까 0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컨트롤 엔터. 이번에는 여기에 2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70, 10이 들어가 있었고 역시 70, 10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때 문제 났던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형태로만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뭐 if 문장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풀 수 있죠. 이 데이터 리스트로 가지고 들어온 요 그 리스트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아낸 다음에 if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일일이 비교해 보면 되죠. 비교해 봐 가지고 제일 큰 값 찾고 제일 작은 값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코딩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오늘 메인 수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트워크에 이제 여러 가지 라우터들이 쫙 인터넷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에는 라우터들이 쫙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은 라우터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보낸 데이터가 어떤 네트워크 라우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교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선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요. 옛날 해선 교환 방식은 이제 주로 우리 음성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 옛날 이제 설계된 기술인데,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상대방 쪽하고 내 사이에 어떤 라우터를 통해서 가겠다라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미리 설정한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이게 해선 교환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이제 패킷 교환 네트워크는 뭐냐 하면은 중간에 미리 어디로 갈지를 이거를 정해놓지를 않습니다. 정해놓지를 않고 내가 내 라우터에서 가장 최선의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혹은 가장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여기서 라우터를 어디 라우터를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다양한 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라우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킷이 일정한 분량의 이 패킷이 늘상 이렇게 항상 같은 라우터를 통과하지를 않아요.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또 다른 쪽으로 가고 항상 이게 갈 때마다 경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환 방식이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통신 방식이 주로 UDP에서 쓰는 거고, 이런 식의 해선 교환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쓰여지는 게 TCP 교환 방법이에요. 그래서 UDP, TCP 통신 전송하는 전송 프로토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은 그 옛날 이제 그 전화 같은 경우에 음성 데이터가 그 전화 교환국을 어디를 통과해서 이렇게 통신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네트워크 교환 방법을 설명을 해 놓은 거고, 이게 이제 인터넷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진 그 프로토콜이 이제 UDP 그리고 TCP 이런 겁니다. 근데 UDP나 TCP는 이건 이제 다음 그 네트워크 보안 중급 2나 3 이때 다시 할 거니까요. 그때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오늘 수업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의 그런 기본 개념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닉스와 리눅스의 그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도 좀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니까 한 서너 개 TP밖에 없는데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닉스와 리눅스는 이제 운영체제잖아요. 운영체제의 한 종류가 이제 유닉스, 리눅스입니다. 그러면 유닉스와 리눅스의 요 운영체제의 모양을 보통 그 구성도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게 운영체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운영체제 바깥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사용자,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운영체제를 얘기할 때 크게 또 커널 부분을 얘기하고 그 커널을 감싸고 있는 걸 쉘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얘기했나요? 그 파워쉘 같은 그런 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구조화된 명령어들을 운영체제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로 이렇게 바꿔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가장 안에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그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근데 그 운영체제를 커널과 쉘로 이제 분리를 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돌고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그 운용체제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4학년 뭐 이럴 때 3학점짜리 수업 이런 걸 할 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뭐 또 다른 얘기들로 또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실 그 리눅스에 대한 운용체제 자체, 리눅스 운용체제 자체를 가지고서도 한 학기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이런 그 운용체제의 기본적인 구조도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고 그럴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닉스와 리눅스의 기본적인 이제 구조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그 쉘,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이렇게 잠깐 인터럽트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의 기본 구조가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고 그 하드웨어를 감싸는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가 있는데 이 운영체제를 커널 부분 그리고 쉘 부분 이런 걸로도 나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유닉스나 리눅스는 그 디렉토리의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유닉스나 리눅스가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가 그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난번 시간에 루트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랑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계정 관리에서, 즉 계정에서 말하는 루트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시스템의 모든 시스템의 슈퍼 유저, 그래서 모든 유저를 관할할 수 있고 그 해당되는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의 모양을 마음대로 삭제나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고 하는 이런 슈퍼 유저의 권한을 지닌 사람을 루트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계정에서 말하는 루트인 거고, 디렉토리 구조에서 말하는 루트는 말 그대로 근입니다. 근원 쪽. 그래서 가장 상위 쪽에서부터서 차례대로 이렇게 계단 형태로 디렉토리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 가장 상위의 디렉토리 이름을 보통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루트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루트 밑에서 빈 밑에 어디 밑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루트 밑에 가장 위가 이제 루트라고 했죠. 루트 밑에 USR 밑에 USR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그 유닉스 서버나 리눅스 시스템에 내가 사용자가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가는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라고 그러는데, 그 홈 디렉토리를 보통은 루트 밑에 홈 밑에 이제 각 개인 그 유저별로 각 개인 계좌별로 이렇게 그 이름을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지난번 그 시스템 보안 쪽 수업에서 이제 계정 관리하면서 제가 잠깐 그 유닉스 구조에서 그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에서 그 각 개인의 그 계정을 생성시킬 때 그 어떤 식으로 생성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잠깐 이 구조를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의 이 파일 시스템은 루트 밑에서 루트 밑에 빈, 루트 밑에 etc, 루트 밑에 tmp, 라이브러리, 부트, 디바이스, 홈, usr,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디렉토리 구조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닉스나 리눅스 디렉토리 구조는 이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각 개인의 이제 홈 디렉토리는 루트 밑에 홈 밑에 이제 각 개인의 그런 로그인 아이디 이름들이 요 안에 이제 그 디렉토리들이 쫙 만들어지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각 구조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그 루트 밑에 빈 밑에다가는 각종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명령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d 하면은 디렉토리의 위치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cd, copy, 그러면 copy 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각종 명령어들이 루트 밑에, 빈 밑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모습들은 제가 그 네트워크 보안 구조 2나 3 수업 와중에 제가 우분투 같은 거를 저희 이제 PC에다가 인스톨하는 걸 저희 같이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 시스템에 우분투 시스템을 인스톨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요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루트 밑에 빈 밑에 기본적인 어떤 실행 가능한 파일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밑에 etc 밑에는 지난번에 계정 관리할 때 패스워드 파일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런 파일들이 요 루트 밑에 etc 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스템 환경 설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설정 파일들이 여기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밑에 tmp는 temporary,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temporary 밑에 있는 파일들은 누구나 삭제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밑에 라이브러리, liv 밑에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이 liv 밑에 들어있습니다. 부트는 커널을 위한 프로그램 부팅할 때 사용하는 파일들이 있고요. 디바이스 밑에서는 프린터라든가 이런 터미널에 관련 즉 물리적인 디바이스 말 그대로 장치들에 대한 어떤 파일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밑에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사용자들의 홈 디렉토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자기 계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 계정으로 딱 들어가면은 루트 밑에 홈 밑에 내 계정 디렉토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디렉토리 밑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USR, 그 다음에 USR 밑에 라이브러리, USR 밑에 include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짤 때 특히 이제 C 언어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라이브러리, include 파일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PC에 우분투 같은 거를 리눅스를 이제 실제 인스톨하게 되면 그때 직접 한번 들어가서 이런 파일들을 들여다보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끝마치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시스템의 6가지 기능을 할 때 이 부분을 했었죠. 바로 권한 설정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권한 설정 부분에서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 ls 명령어죠. 유닉스나 리눅스 명령에서는 ls-al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은 해당되는 디렉토리 밑에 모든 파일들이나 디렉토리 정보를 쫙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리스트업을 하는데 그 정보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있죠. 가장 앞부분에요. D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고 대시로 되어 있는 건 요거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 중에 한 라인을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준 거죠. 자, 한 라인을 가져와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이게 보면은 D라고 하는 건 파일 속성. 그래서 이게 D는 디렉토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D면은 디렉토리, 대시면은 파일, L이면은 링크. 뭐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요 3가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 3가지. 요 3가지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RWX 그리고 RWX, RWX 이렇게 세 개의 파트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이 3개의 파트가 첫 번째 3개는 요게 파일이나 디렉토리인 경우 해당되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자의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권한.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있는 거는 이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요 그룹의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요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권한이 마지막 요 3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첫 번째 요 세 개의 그룹은 여기에 이름에 나와 있는 요 소유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세 개의 요 그룹은 요 그룹명, 요 그룹의 권한, 마지막 요 세 번째 요 부분은 소유자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권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RWX, R은 리드, 읽기 권한이 있느냐, 두 번째 W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수정하는 권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X는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디렉터리인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 실행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파일들이 이거 지금 D라고 했는데 D가 아니고 이게 대시여가지고 파일인데 이 파일이 실행 파일이 아니면은 사실은 X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실행이 되어지는 경우에 이 X자가 있어야만이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 RWX가 써져 있으면은 1로 그걸 치환해서 읽을 수 있다라겠죠. 1, 그리고 대시면은 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WX가 다 있으니까 1, 1, 1. 그러면 이게 10진수로 따지면은 7인가요? 2, 4, 5, 6, 7. 7이겠죠?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체인지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체인지 모드를 통해서, 체인지 모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소유자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룹과 others에 대한 권한을, 이 파일에 대한 접속 권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체인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실습들도 우분투를 나중에 PC에다가 인스톨한 다음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또 하나를 그냥 해놨는데요. 이건 꼭 염두에 좀 눈에 아주 익숙하도록 제가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TCP/IP, 즉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모습을 그룹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은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가장 밑에 물리계층, 이더넷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물리계층 또는 혹은 접속계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IP계층 혹은 네트워크계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말하는 TCP/IP라고 하는 말은 이 TCP/IP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프로토콜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이런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일반적으로 TCP/IP 프로토콜 슈트, 어떤 그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층을 IP 계층 혹은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CP, UDP가 동작하는 이 계층을 트랜스포트 계층 혹은 전송 계층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이제 텔넷이나 웹브라우저, 이메일, FTP, 도메인 네임 서비스, 망 관리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는 이 계층을 응용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의 TCP/IP 프로토콜 슛은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눈에 익숙하도록 하라고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 페이지는 보여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교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4교시 수업은 네트워크 보안 중급 1회 이제 마지막 4교시 수업은 끝마치도록 하고요.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요 주피터 노트북은 사실 이제 스터디하기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데 요 주피터 노트북하고 제가 사실은 아까 이제 2교시 마지막 부분에서도 조금 당황했었던 게 그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가 여기다 적용을 했거든요. 제 PC에다가.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좀 몇 가지 해보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하다 보니까 막 조금 당황했는데요.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파이참, 그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그 실무에서 이제 프로그램 파이썬 코딩 작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공부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고 실제 이제 코딩 업무상에서 실제 코딩할 때는 파이참을 쓰거나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거나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할 때, 공부할 때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통 보면은 여기 뭐죠? 네. 여기에서 new 파이썬 3 해가지고 나오는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쉘이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쓴다라는 것들은 다 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 파이썬에 대한 그 실습들을 많이 해보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네트워크 보안 중급 1의 수업 1교시, 2, 3, 4교시를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중급 2, 3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같이 스터디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4교시 수업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